이 정도는 거의 전 세계를 향해서 핵 테러를 하려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이후의 첫 국제 행사이죠. 이 도쿄올림픽이 지금 현재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문제로 핫 이슈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도 나서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하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국장이 혹시 일자리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붉은 악마를 상징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뭐 시민단체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나서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입니다. 테니스 경기장도 있고 베이스볼 경기장도 이렇게 있는데요. 큰 경기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농사 짓는 곳들이 있는데, 자,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이후에 나왔던 오염토들이 지금 적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로 밑에 있는 야구 경기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즈마 경기장에서 혹시 성화봉송이셨거든요? 아니요, 성화봉송은 원전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원전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즈마 경기장 보셨다시피 그 아즈마 경기장 얘기 나오면서 뭐 방사능 수치가 뭐 몇 미리 심어졌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아즈마 경기장 근처와 공원에 사는 주민들이 도쿄에 사는 주민들보다 약 24배 더 많은 피폭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봉송로와 후쿠시마 경기장에 가서 관람을 하는 사람들의 피폭량을 계산하면 도쿄보다 관람객은 20배 정도, 성화봉 같은 경우는 60배 정도 피폭을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왜 관광객과 같은 지역인데 성화봉송 부자와 피폭량이 다른가를 생각해보면 운동선수들은 달리면서 호흡량이 더 많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더 호흡기로 들여보게 더 빨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피폭량을 많이 잡은 게 아닐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했을 경우 선수들에게 방사성 관련 악성 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0배가 더 증가한다는 예측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하는 경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짐작해보겠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농수산물을 후쿠시마산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아베 정권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일단 이 정도는 거의 전 세계를 향해서 핵 테러를 하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문제는 선수촌 식당에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건데요. 저희가 2018년 그 후생노동성에서 검사한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하는데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대의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 4월에 이제 뭐 WTO 제소가 있고 승소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월과 그 외 지역의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량을 비교하면 9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후쿠시마산 목재를 이용해서 선수촌 휴게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후쿠시마에서 목재가 공급이 됐어요. 전나무와 산나무를. 그래서 자랑스럽게 금속의 판에 후쿠시마현 산이라고 딱 해서 6월부터 출하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그 목재가 다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가겠죠. 후쿠시마현산 목재가 방사성 물질을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나무가 물과 함께 방사성 물질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나뭇잎과 열매까지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는가, 그런 연구가 일어나고 있을 만큼 목재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목재 오염에 대해서 그런 방사성 결과 있습니까? 물으시면 없습니다라고 제가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낙엽이나 뭐 열매 같은 것을 검사해서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뭇잎과
나무 열매가 이 정도의 오염을 보인다면 당연히 나무도 오염됐구나 추정할 뿐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를 하지 않는 건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추정하기에는 검사하면 아마 몇천 베크렐씩 나올 겁니다. 답답하네요. 네, 답답하죠. 아이고. 네. 근데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휴게소 가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선수들과 그렇게 쉼터인데 거기에서 방사능 샤워를 하고 오게 생겼습니다. 한 뉴스 언론사에서 방사능 농수산물 관련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국민 여론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502명의 시민분들 중에 69%가 다 되는 시민분들이 찬성,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더라고요. 무려 1년이나 남은 올림픽이지만 4년 동안 고생해온 우리 올림픽 선수들, 그리고 또한 그 선수들을 응원하러 갈 가족들, 그리고 관람하신 분들, 이제 시민분들의 건강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론들도 이렇게 들끓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본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건 올림픽이라고. 네네. 부흥 올림픽까지. 부흥 올림픽. 네. 와우.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 정권의 어떤 잔인성만 확인할 뿐이고 거기에 희생당하는 일본 국민이 안쓰럽고 또 그 원전 사고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후쿠시마 현민들이 인도적으로 좀 안타까울 뿐이죠. 자기가 판단하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게 자신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속 덮고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고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잠잠했는데 도쿄올림픽 1년을 앞두고는 이제 여론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독일의 반핵 의사회에서는 아예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놓고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 같은 게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헬렌 칼티코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을 기니피그, 모르모토 이런 실험용 어떤 동물에 비유하면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어떤 인간의 영향을 대규모 실험장에서 실험하고 있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 만큼 지금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제가 말을 쉽사리 꺼낼 수 없다고 하는 건 솔직히 우리나라 선수들 한 명만 빠진다고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이콧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놓고 막 그걸 향해 달려갈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연맹이든 뭐 대한체육회든 올림픽위원회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뭘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지네 뱃속을 채울 게 아니라 제 명예를 채울 게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해야지.